안녕하세요. 사회시간입니다. 너무 오래 못 봤죠, 우리? 예상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원격 수업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정부의 정책 때문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코로나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학교를 못 가는 건 아니죠. 코로나를 예방하려고 우리나라가 학교를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못 가는 거니까요. 뭐 이해가 될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정치를 누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리뷰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치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고 넓은 의미의 정치와 좁은 의미의 정치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또한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배웠죠. 바로 사회나 나라 혹은 우리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한다. 이것은 저번 시간 출결 확인 과제 겸 연습 문제였는데요. 생각보다 문제를 틀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일단 정답은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 대통령이 선거 활동을 하는 게 바로 좁은 의미의 정치입니다. 그런데 용돈을 올려달라고 협상하는 일이나 아니면 친구랑 다퉜을 때 대화를 통해 화해하는 일, 이런 거를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잘못 선택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아직 넓은 의미, 좁은 의미라는 뜻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넓다와 좁다의 뜻을 오해하지 맙시다. 여기서 말하는 넓다와 좁다는 장소나 공간이 좁다, 넓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아마 용돈 올려달라고 협상하는 건 그냥 우리 집에서, 집이나 작은 방 안에서 내가 엄마랑 같이 얘기하는 거니까 좁은 데서 하니까 좁은 의미의 정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죠. 좁은 의미, 넓은 의미의 뜻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갑시다. 자, 이 그림이 익숙하시죠? 저번에 그 1학기 때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문화도 좁은 의미의 문화와 넓은 의미의 문화가 있다고 했었죠. 좁은 의미라는 거는 공간이 좁다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나타내는 이 단어의 예시가 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하면은 대통령의 선거운동, 뭐 국회의원의 활동, 이렇게 TV에 나오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 이것만 정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용돈 협상이나 뭐 게임에서 뭐 의견을 조율하는 거, 그런 것들은 정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정치인 게 더 많아요? 정치가 아닌 게 다시 할게요. 정치에 포함되는 게 넓어요? 좁아요? 좁죠. 자, 정치가 가리키는 것들이 파란색밖에 없잖아요. 이래서 좁은 의미라고 하는 거고, 넓은 의미의 정치라는 건 뭐냐면은 대통령의 선거운동 뿐만 아니라 용돈 협상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친구랑 화해하는 거, 이런 것들까지 다 정치야. 그래서 더 넓은 원을 그려가지고 파란색뿐만 아니라 이 주황색도 다 정치에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의미가 넓다는 거는 그 뜻이 설명하는 그 것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지, 공간이 넓다, 장소가 넓고 좁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뜻을 잘 알았겠죠. 그래서 나머지 4개는 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정치의 사례니까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하고, 대통령의 활동만은 좁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해가 안 되면 저번 시간 강의를 다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테마입니다. 야, 너도 정치할 수 있어. 누구인가? 라는 말이 있죠. 오늘 배울 내용은 과연 정치는 누가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단원에서 말하는 정치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용돈 협상, 게임에서의 정치 뭐 이런 것은 아니고, 실제 정치인들이 하는 정치 혹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같은 좁은 의미의 정치에 좀 더 가깝습니다. 자, 과거에는 소수의 인원들만 정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만 봐도 왕과 벼슬이 높은 신하들이 중심이 돼서 나라를 이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야, 너도 할 수 있어. 자, 선생님이 목소리 녹음한 건데 비슷하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있고 나라의 운영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즉,
정치의 주체가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체란 주인 주자에 몸체 자를 써서 어떤 것의 중심이 되는 것,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뭐 쉽게 말하면 주인공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정치를 하는 주인공이 주체인 것이죠. 자, 정치 주체는 크게 국가와 시민으로 나눌 수 있고 더 자세하게 따지면 훨씬 많은 것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오늘은 국가, 그 중에서도 정부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 자세한 정치 주체는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국민들을 보호하는 이 정치인들의 집단을 말하는데요. 국가기관에는 크게 국회, 정부, 그리고 법원이 있습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데니까 입법부, 정부는 법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행정부, 그리고 법원은 나라가 법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재판을 하니까 사법부라고도 하는데요. 셋 중에 어느 하나도 힘을 독차지해서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 기관은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국가의 권력은 누구 한 명이 독식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있게 나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3대 국가기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3학년이 돼서 사회시간에 다시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3개의 국가기관 중에서 행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자, 정부의 우두머리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청와대죠. 정부는 일단 정책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들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학교를 짓고 교육을 하는 것, 경찰서와 소방서를 운영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 다른 나라와 무역을 주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정부의 정책이고, 이렇게 정책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행정이라고 해요. 자, 정부는 그럼 왜 행정을 하는 걸까요? 물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선방을 하는 이유는 의료진 분들의 노력도 있지만 정부의 노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 아주머니는 그냥 동네 아주머니가 아니라 우리 정부에 속해 있는, 정부 중에서도 질병관리청이라는 부서가 있어요. 무슨 청으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소방청, 경찰청, 교육청, 이렇게 청으로 끝나는 것들이 전부 다 이 정부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의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병관리청, 질병을 관리하는 곳이겠죠. 그곳에 이제 장으로 계신, 우두머리로 계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이신데,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인 2020년 1월부터 지금 8개월 동안 이렇게 외모가 바뀌셨죠.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지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국민을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실시합니다. 정책이란 정부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시행하는 방법이나 대책, 이런 거라고 했죠. 예를 들면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온라인 수업 정책, 옛날에 했던 마스크 오부제, 요일별로 마스크 사야 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이 다 정책이고, 이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지금 보고 있는 이 강의, 온라인 수업도 사실 정부 정책으로 인해 시행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국민의 안전, 평화,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말이 이상하네요. 안전과 평화를 지키고 그리고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방법을 통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주체는 시민입니다. 시민은 정치 생활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부 정책을 따르는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봤던 정책을 다시 볼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경우 식당과 카페들이 손님을 받지 않거나 배달, 포장 위주로만 영업을 했죠. 또 온라인 수업을 여러분이 지금 듣는다는 이 사실도 정책을 따른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남학생들이 가야 할, 그리고 저는 갔다 온 군대. 국방의 의무 역시 일종의 정부 정책인데 이것 역시 국민들은 따르고 있죠. 참고로 저는 군대를 이제 의무경찰이라는 곳으로 다녀와가지고 경찰서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TMI고요. 시민의 또 다른 역할로는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또 새로운 요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몇 년 전 광화문에서 펼쳐졌던 촛불 집회나 이 외에도 다양한 시위들을 통해 정부에 대해서 압박을 주고 있죠. 국민도 정부 말을 들어야 하지만 정부도 국민 말을 들어야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었고,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것들은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SNS, 뉴스 댓글들을 통해 정부에 대해 영향을 행사하는 것들을 들 수 있겠네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민은 정책을 따르기도 하고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시민들은 국민청원이나 SNS 등을 통해 정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국가, 그 중에서 정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역할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과제입니다. 자, 선생님이 3가지 정부 정책을 가져왔어요. 다음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정부 정책들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이 정책은 좋은 것 같아, 별론 것 같아 를 쓰고, 내가 대통령이라면 그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 지금 정책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개선하고 싶은 점을 서술을 하세요. 그러니까 2가지를 써야 되죠. 하나를 골라서 일단 yes or no 얘기를 하고 개선하고 싶은 점을 말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죠. 너무나 유명합니다. 밖에서 모이면 안 되고 마스크를 꼭 끼고 다녀야 하고 또 손을 잘 씻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가 우리한테 시키고 있죠. 두 번째 정책은 온라인 원격 수업 정책인데, 지금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있는 당사자니까 가장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교육부 장관이라면은 이 온라인 원격 수업 정책을 어떻게 진행을 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자유학기제 정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학교 1학년은 시험을 안 보는 대신에 이제 뭐 주제 선택이나 진로 탐색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을 하죠. 원래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뭐 역사, 도덕 등등 뭐 시간표에 있는 과목만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여러 가지 교과 외 활동을 하는 이런 게 자유학기제거든요. 이것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책에 대한 생각을 써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 이걸 오늘의 과제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